ITQ 한글 버전 2020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저장해야 되죠. 화면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단축키 Alt+S 또는 Ctrl+S예요.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먼저 폴더부터 알아야 되겠죠.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걸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 위치,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파일 저장돼야 되죠.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요.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임의의 숫자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파일 형식, 이걸 지켜야 돼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문서 HWP, 이걸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되어 있다면 이걸로 꼭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제가 동영상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파일 형식이 한글 문서 HWP 이걸로 되어 있지만 시험장에서 HWP가 아닌 한글 표준 문서 HWPX 이걸로 지정되어 있다면 꼭 이걸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 이게 다르게 파일을 완전히 작성해서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파일을 저장할게요. 파일명 이름 여기 상단에 그리고 파일 위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선 문제지 첫 장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 이것도 꼭 읽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파일 저장했으니까 먼저 F7 키를 눌러서 문서 여백 설정부터 할게요. 기본 용지 여백 여기에서 A4 용지로 되어 있고요.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용지 여백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11mm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로로 이 지정하는 것 4개 보이죠? 여기는 모두 10mm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두 지정하고 제본은 0 이렇게 해주는데요. 시험장에서 이게 미세하게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과 용지 여백 설정했다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들 모두 읽어봐 주세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위에 서식 도구 있죠? 이 도구 제일 마지막 줄 여기에서 스타일 이름 바탕글로 되어 있고요. 함초롬 바탕에서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아무 설정도 없고요. 글자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설정 상태예요.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는 보통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색상 이름만 지정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시험장에서 괄호에서 RGB 값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RGB 값까지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구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쪽 상태죠. 여기를 먼저 기능평가 1, 문제번호 1번, 2번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1점, 엔터키는 하나, 둘, 셋, 4번 누를게요. 2점, 다시 한번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나눠야 되는데요. 쪽 도구로 가보세요. 여기에선 쪽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걸로 하지 않습니다. 구역 나누기 이걸로 해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 구역 나누기라면 어떤 기능이 있다 이 설명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구역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주면 페이지가 2페이지로 나뉘죠.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2의 문제번호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으세요. 번호와 번호 사이에 더 띄워도 되고 조금 덜 띄워도 되는데요. 답안을 작성했을 때 그 답안이 구분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3쪽으로 나누기 위해서 구역 나누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라고 해서요. 여러분의 문제지를 보면요. 하나의 문서를 모두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위쪽에 제목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제목 앞에는 책갈피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이거는 문제 기능평가 2, 4번 문제에서 그림의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만들고 1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여기에 제목부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다른 건 하지 말고 제목만 입력하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하세요. 국 글자 앞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이제 입력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책갈피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대화상자에서 책갈피 이름 지정된 것 평생교육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엔 아무 변화가 없죠.
보기라는 도구가 있죠. 이거 클릭하면 아래쪽에 조판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체크되면 책갈피 조판부호가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글자를 틀렸다 하면요, 책갈피 조판부호 앞쪽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책갈피 이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책갈피 위치는 반드시 이 제목 앞에 여기에 조판부호가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판부호는 메뉴는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체크 해제할게요. 이제 1쪽으로 갈게요. 파일은 여러분이 제가 얘기 안 해도 틈틈이 저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번호 써 있는 줄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요, 0으로 되어 있는 문장 두 줄 있죠. 이게 엔터키 누르지 않고 스쿨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 있죠. 먼저 영어 문장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해 보세요. 여기 큰 따옴표 이 모양이 만약에 다르게 보인다면 키보드가 한글 입력기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입력기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윈도우 키, 창문 모양 있죠? 그 키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윈도우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요, 키보드 입력기를 아래야 한글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글 입력기로 변경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글 입력기 상태에서는 이 따옴표가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한 줄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한다고 했죠. 여기 문단의 끝에는 꺾어진 화살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한글로 입력해야 되죠. 엔터키는 한 번만 누르세요. 출력 형태에 위에 빈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한글로 되어 있는 또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두 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문단 하나, 문단 두 개 이렇게 총 4줄로 입력되었죠.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대화상자 왼쪽 아래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스타일 이름도 지정되어 있죠. 영어로 education 써 있는데요. 여기만 이름 입력합니다. 영문 이름도 입력할 수 있지만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둬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엔 스타일 종류가 문단 글자 있는데요. 글자로 선택하면 문단 모양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문단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 문단 모양 이거부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 보면요, 조건 2번이죠. 왼쪽 여백이 지정 있습니다. 여백의 왼쪽이죠. 여기를 15포인트로 변경하세요. 다음으로 문단 아래 간격 있습니다. 간격의 문단 아래죠. 여기는 10포인트로 이렇게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다시 눌러주세요. 조건의 3번 글자 모양에는 글꼴, 한글 도둠, 영문 굴림 이렇게 글꼴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크기, 장평, 자가는 하나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부터 먼저 지정해야 돼요. 언어 대표 상태에서 기준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95로 변경하세요. 자가는 5%로 변경하세요. 이제 글꼴 설정하면 돼요.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 언어 대표를 한글로 바꾸세요. 옆에 글꼴의 함초롬 바탕을 블록 설정해서 여기에 한글로 도둠이라고 입력해보세요. 도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도둠체 역시 다른 글꼴이에요. 정확히 이름 도둠 이렇게 지정된 것 마우스로 클릭하면 글꼴이 지정돼요.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언어 영문으로 바꾸세요. 이번에도 다시 함초롬 바탕 블록 설정해주고 이번엔 굴까지만 입력해도 또 나타나죠. 그래서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이렇게 스타일 지정되었다고 서식 도구에 education 이렇게 스타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글꼴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각각 문단에 클릭해도 이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한글과 영어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2에서는 표 그리고 차트 이렇게 두 개를 만들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도구 가주세요. 그러면 표 이 위에 표를 만드는 도구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줄과 칸 개수부터 세어봐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고 확인해보면 줄 개수는 5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지정, 너비 높이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기타 두 개 설정이 있는데요.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3페이지에서도 또 표를 만드는데요. 그때도 줄과 칸개수만 세어보고 아래는 동일하게 만들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넙이 이렇게 본문에 맞게 꽉 차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표의 내용들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아직 정렬 그리고 글꼴 설정 안 했죠? 먼저 모든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위에 서식 도구에서 먼저 글꼴 굴림 입력하는데요. 굴림이라고 글꼴을 입력해도 여기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컴 글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목록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든 글꼴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굴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그냥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지정하면 바로 굴림 글꼴로 지정되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출력 형태 보면은 정렬, 그 다음에 정렬 지시 있죠. 먼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죠. 숫자,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 이 데이터죠. 다음에 평균 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평균의 데이터도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 여기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여기 비어있는 셀 있죠. 여기도 같이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주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셀 배경 면색 노랑 이게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에서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이 회색으로 보이는데요. 그 셀들을 블록 설정해서 면색 노랑 지정하면 돼요. 색깔 지정, 영어로 색깔, 컬러죠. 알파벳 C로 시작하죠. 컬러, 그래서 알파벳 C를 누르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배경 탭, 여기에서 색 눌러주고 면색 누른 다음에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 노랑, 빨주노초 파란보 저희가 아는 표준 색깔 노랑은 여기에 있는데요. 테마 색상표에 가면은 기본, 네오, 오피스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에도 위에 노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지금 RGB 값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RGB 값 255, 215, 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15라는 숫자 봐주세요. 아래쪽에 표준색의 노랑 보면요. 여기는 255로 되어 있죠. 그래서 RGB 값이 표시되어서 출제가 된다면 정확히 RGB 값이 동일한 거 선택해 줘야 되는데 여기 그냥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랑도 있고 위쪽에도 노랑이 있죠. 그래서 노랑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감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ITQ 주간사에서 발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그냥 표준색의 노랑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면 색깔 바뀌었죠. 이제 다음으로 평균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구하는 평균값 앞에 4개 데이터로 이거 평균 구하죠. 밑에도 앞에 데이터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일한 것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광주의 데이터는 여기 X 표시하니까 평균 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블록 계산식의 블록 평균 눌러주면 돼요. 값이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지에서 소수점 1자리 또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각각 각 셀의 데이터 나온 거 있죠. 평균값 이 안쪽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괄호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이렇게 들어가면 형식 정수형도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이 한 자리에서 4자리까지 바꿀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소수점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셀을 변경해 줘야 돼요. 현재는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는 소수점 2자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바꾸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캡션 지정이 있죠. 캡션이 표로 봤을 때 출력 형태 위에 나오고 있죠. 위에 도구 아이콘이 있는데요. 표 디자인 옆에 표 레이아웃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도구 캡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를 선택, 그러면 위에 이렇게 표 1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블록 설정해서 바로 출력 형태 보이는 캡션으로 바꾸는데요. 현재 스타일 캡션 자동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입력하거나 나중에 글꼴 설정할 때 캡션이라는 스타일이 바탕글로 바뀌면 안 돼요. 먼저 그럼 여기다 내용 입력해 보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표하고 동일하게 이번에도 굴림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문단의 각 끝에는 꺾어진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 상태에서 보면요, 불필요하게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정렬하면요,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채점했을 때 여기에서 왜 감점이 나타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필요한 글자, 공백도 한 개 글자예요. 그렇게 공백을 입력하면 감점 당할 수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공백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 공백 만들지 않습니다. 정답 파일에서 혹시로 이 문제에서 이렇게 공백 떨어지고 저희는 공백 만들지 않아서 감점이다 그러면요, 정답 파일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저희는 원래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불필요한 공백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선 모양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모든 셀의 데이터 두 줄로 보이는 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셀럽이 조절을 하지 않았죠. 만약에 두 줄로 보인다면 셀럽이 조절 필요한데요, 그거는 3페이지에서 할 거예요. 높이도 조절 전혀 하지 않았죠. 이게 조금 컸으면 한다 싶으면 이렇게 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이렇게 키워줘도 돼요.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키우고 싶다면 키우고 하고 싶지 않다면 키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모든 셀 블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알파벳 C가 아니고요, L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C키를 눌렀을 땐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 배경 탭 이렇게 되었죠. L키를 누르면 라인, 테두리에서 이 탭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선모양 바로 적용, 시험장에서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 놓으세요. 현재 문제에선 상관없지만 3페이지에서 작성할 때 설정을 누르지 않고 한 번에 두 가지 테두리를 설정할 때, 그때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ITQ 한글 시험에선 선모양 바로 적용은 무조건 체크 해제해 놓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종류 열고 이중 실선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바깥쪽만 지정되었죠? 다시 제일 첫 번째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아래도 선 지정돼야 되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평균 제일 아래쪽 셀 클릭하세요. 블록 설정 자동 되어 있죠? 알파벳 L키 누르고요, 대각선 탭 가서 대각선 이 두 개를 클릭해서 X자 모양 나오게,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차트 만들 건데요, 차트 조건에 5개 있죠. 제일 첫 번째로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어떤 걸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표에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셀 있죠? 이 셀을 차트의 데이터로 사용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 설정을 노란색 셀 여기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차트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있죠? 조건의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차트 이름 있죠? 묶은 세로막 대형, 세로막 대형의 첫 번째예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바로 차트 만들어지고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데이터는 아래 노란색 되어 있는 셀과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그냥 닫으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차트 작업 끝내고 검토할 때 차트 데이터가 변경된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의 차트 데이터 편집 이 도구를 클릭하면 다시 열어서 더블 클릭해 잘못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칸 전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항목과 범례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선택되어 있는데 단축키 개체 속성은 P예요. 또는 이전 한글에서는 개체 속성 단축키가 Ctrl N K였어요. 어느 거라든 상관없어요. 메뉴로 해도 되고 단축키 P 눌러서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개체 속성 나타났는데요, 기본 탭에서 위치 글자처럼 취급, 그 다음에 설정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있던 표 아래 빈줄 여기에 차트가 이동해 나타나죠. 그러면 차트 높이는 바꾸지 마세요. 차트 높이를 너무 키우면 이 세로축의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테두리만 잡고 표하고 비슷하게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정확하게 같은 크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차트 제목부터 다음 조건에 맞춰서 수정하면 되는데요, 차트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보이는 도구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가면 차트 구성 추가 메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차트 제목 위쪽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요, 세로축 이 숫자 왼쪽에 단위명
이렇게 축 제목 나타나죠. 이것도 만들어 놓을게요.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이걸 선택하세요. 축 제목 이렇게 90도 뉘어져 있는데요. 차트 제목부터 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의 제목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설정이 있습니다. 한글 글꼴, 영문 글꼴 이게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글만 입력되어 있으니까 한글 글꼴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 따라서 영어도 지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모든 연습할 때 한글 글꼴, 영어 글꼴 한 번에 바꾸도록 할게요. 도둠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글자인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도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다음 영어 글꼴로 넘어간다고 바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험에서 도둠으로 글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설정을 눌러도 도둠이 아닌 원래 글꼴인 함초롬 도둠으로 다시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할 땐 첫 글자 돛 입력하든 두 개 도둠 이렇게 모두 다 입력하든 목록 나타났을 때 도둠 이걸 마우스로 꼭 클릭을 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도둠, 글꼴,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꼭 해줘야지 설정 눌렀을 때 함초롬 도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속성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으면 보통 여기에는 지시가 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맨 앞에 거 이것을 선택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2포인트로 조절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하향부터 해야 되는데요.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났죠. 차트 제목이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도구 그리기 속성이 있죠. 이게 채우기하고 선이 있습니다. 맨 앞에 색상 흰색, 밝은색이라는 이름 되어 있는데요. 그냥 채우기 하향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는 밝은색 이걸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선 가서 여기는 어두운 색 검정을 클릭하면 바로 테두리만 나타나죠. 이제 오른쪽과 아래 여기에 그림자 나타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 대각선 오른쪽 아래죠. 도구에서 두 번째 것 효과를 클릭하세요. 그림자 있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클릭해서 열려 있다면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속성 오른쪽에 있는 효과 도구 클릭하세요. 그림자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목록 열려 있을 때 미리 설정되어 있든 같은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라든 동일한 대각선 오른쪽 아래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 나타나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이 시험 버전이 아니라면 그림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제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림자가 오른쪽과 아래쪽에만 보이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축 제목 설정할게요. 축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메뉴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축 제목 입력하세요. 여기도 글꼴 설정 동일해요. 도둠 마우스로 클릭, 도둠 마우스로 목록 클릭. 그리고 속성은 보통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크기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외는 글꼴만 설정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돼요. 이제 이게 뉘어져 있죠. 바로 다시 오른쪽에 개체 속성,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메뉴 클릭하세요. 그리고 글상자 클릭해 여세요. 글자 방향 있습니다. 가로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냥 또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축 속성, 경계, 단위 설정할 수 있게 나오고요. 여기 눈금도 설정, 표시 형식도 바꿀 수 있게 나타납니다. 현재 저희는 0에서 5식이 아닌 10식으로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단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고 축 속성에서 단위 주 되어 있는 걸 체크, 그리고 주의 5값을 1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최대값까지 바뀌었죠. 출력과 이제 동일하게 눈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 최소값은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범주가 보통 일반되어 있을 땐 최소값이 0이에요. 그리고 기호 없음으로 바꾼다면 위의 값은 모두 동일하고요. 이 데이터만 최소값 하이픈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다면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돼요. 저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일반 상태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의 눈금에서 왼쪽에 보면요. 숫자 오른쪽에 보면 아주 작은 눈금선 나와 있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축 속성에 눈금이 있습니다. 주 눈금의 바깥쪽 없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 그냥 그대로 바깥쪽 되어 있을 텐데요. 눈금은 한글 버전에 따라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파일에선 그냥 체크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주눈금을 없음 해놨는데 이 0에서만 눈금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지의 출력 형태가 그렇게 보이고 있죠. 역시 이것도 버전 차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주눈금 없음으로 보인다면 그냥 없음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보인다면 그냥 주눈금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놓아두세요. 이제 가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범례 이거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이번에도 도둠으로 마우스 클릭, 영어 글꼴 도둠으로 마우스 클릭,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테두리 지정이 있네요. 그러면 옆에 범례 선택되어 있는데요. 객체 속성에 그리기 속성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선에 검정색으로 어두운 색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설정 모두 끝났는데 출력 형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가로선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클릭, 딜리트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이 사라졌고요. 출력과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채점할 때 글꼴 바꾸지 않은 부분이 감점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동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더라도 수작업 채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습할 때 검토해서 틀린 것 있다면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되지 않더라도 꼭 확인해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3번으로 갈게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옆에 객체 속성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이제 3번에서는 1번, 2번 이렇게 두 개 수식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는 괄호 1번 이렇게 입력하고 한 칸 띄워 놓으세요. 앞에 이렇게 띄워서 3번에 1번 문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되고요.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커서는 이 위치에서 입력 도구 가주세요. 그 다음에 수식 써있죠. 그리고 그 위에 루트 X 써있는 거 있죠. 클릭하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났죠. 위쪽에 이 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는데 여기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처음부터 키보드에 없는 글자네요. 분수를 선택,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소문자 H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첨자 열어서 세 번째에 있는 아래쪽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첨자 선택, 숫자 1 입력해주고 아래 분모 선택, 다시 한번 소문자 H 누르고요. 그 다음에 첨자 다시 아래쪽 오른쪽에 첨자 선택, 숫자 2 입력. 이제 첨자와 분수 빠져나와야 되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 커서가 완전히 커졌죠. 다시 이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퀄 여는 괄호, 그 다음에 루트 이건 못하죠. 위에서 근호 선택, 그리고 근호 안에 소문자 A 입력하세요. 근호 밖에 있는 건 내용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근호를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 그리고 이제 위첨자죠. 다시 첨자 누르고 오른쪽 상단 첨자 클릭, 그 다음에 대문자 M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에 또 첨자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 첨자죠. 다시 세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숫자 2 입력. 이제 여기에선 첨자 빠져나가게 되니까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 다음에 빼기 눌러주고 그대로 여기 첨자 상태니까요. 대문자 M 입력하고 다시 한번 첨자에서 오른쪽 아래 첨자, 그 다음에 숫자 1.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또 눌러야 되겠죠. 커서가 이제 여기 입력할 수 있게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각각 눌렀을 때 어디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면 여기 네 번째 있죠. 이 문자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문자를 찾아보면 이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을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 2.5는 직접 입력할 수 있죠. 다시 이제 또 위첨자 해야 되네요.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대문자 M,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첨자 세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또 숫자 2. 다시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아래 첨자 빠져나가고 빼기 대문자 M, 다시 한번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하면 모두 완료가 되었죠. 아래쪽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이 수식을 비교할 때 보는 거고요. 저희는 수작업 채점할 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위에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공백이 이렇게 하나라도 더 띄어져 있다. 하지만 위에는 변경되는 거 없죠.
버전에 따라서 이게 하나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다르게 나와서 감점되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 넣기 할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있죠? 이걸 출력 형태하고 봤을 때 동일하게 나와 있다면 정답 파일하고 비교해서 감점 처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탭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아니면 더 해도 상관없어요. 수식 입력할 공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괄호 2번에서 한 칸 띄우세요. 다시 수식 들어가세요. 수식 편집기에서 이번엔 첫 번째 H 소문자죠. 그리고 이퀄 여기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 근호 선택, 그 다음에 소문자 K, 그 다음에 첨자 첫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숫자 2,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키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첨자 빠져나온 다음에 빼기 소문자 R, 다시 첨자 첫 번째, 그리고 숫자 2. 이제 첨자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근호 빠져나와야 되죠. 한 번 더 오른쪽 화살표키. 그 다음에 이제 콤마가 있네요. 콤마 누르고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문자 M 이퀄이죠. 다시 분수 선택, 이번엔 분자의 숫자 1, 분모 클릭해서 숫자 3.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세요. 분수 빠져나오면 파이 문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파이 문자는 이 중에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 파이를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R은 키보드로 입력, 다시 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소문자 H 이렇게 입력하면 출력과 동일하죠. 이제 넣기를 눌러주세요. 1번, 2번 완료되었어요. 파일 저장하고 이제 4번 아래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두세요. 여기에는 출력 형태 보면 많은 도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제일 뒤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만들어 가면 되는데요. 4번 써있는 이 줄 있죠? 아래에 여기다 답안만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 공간이 이쪽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입력 도구에서 글상자, 가로 글상자와 세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이걸로 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먼저 클릭, 마우스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 개체 속성 P였죠? P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기본 탭 가주세요. 이 도형은 크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너비를 130, 높이는 145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 지정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위치, 이거는 4번 문제에서는 무조건 모두 다 본문과의 배치를 세 번째에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선택을 해놔야 합니다. 아래 가로 세로 이거는 무시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선 탭 가보세요. 여기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 여기죠. 이 부분이 직각으로 보이는데 출력 형태 여기에는 둥근 모양으로 보이죠. 이렇게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상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 지시사항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색을 열어보면요. 없음이 있습니다.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색. 그러니까 표준색이든 테마 색상 이게 다르게 되어 있든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서로 다른 색을 지정해라.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색깔 꼭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글자만 잘 보이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화면에 도형이 모두 안 보이죠? 여러분이 이거 작성할 때 좀 불편할 거예요. 화면을 조금 작게 하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이 슬라이드 바 움직여서 작게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쪽 맞춤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폭맞춤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에서 휠 버튼 있죠? 그 바퀴를 이렇게 굴리면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화면 보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이 작성하면 좀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공백 많이 있죠? 좀 더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여기 위에 글상자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대충 중간 정도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 도형의 제일 상단에 있는 글상자 만들게요. 그러면 글상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가로 글상자 클릭,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커서 깜빡이니까 먼저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이 안에 글자를 블록 설정 해놓은 것과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부터 너비를 110, 높이는 17,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면색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를 먼저 가도 되고 선 모양이 모서리 곡률 바꿔야 되니까 선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반원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반원 선택,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도형은 기본 흰색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바꿔야 되는데 이번엔 면색에 빨강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에 빨강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죠. 위에 서식 도구에서 도둠 입력하세요. 그리고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2포인트인데 여기 목록이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22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하향이죠. 글자색 이거 열어서 색상 하향이라고 되어 있다면 바로 선택,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테마 색상표를 하향이 있는 걸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여기 팔레트 가운데 거 있죠. 이거 클릭해서 여기 하향으로 변경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테마색이든 팔레트에서 하든 색상 하향만 제대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렬이 그냥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수평 수직 가운데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 정렬 이것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구에서 글상자 정렬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이걸 누르면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나타나요. 그리고 서식 도구에도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로 바뀌어 있죠. 두 개 중에 편한 걸로 지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 기준 맞추는 건요.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있죠? 그걸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리고 아래쪽 도형과 비교해서 가운데 맞추는 것 비슷하게 여러분이 봐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래쪽에 도형 만들어서 하는 거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뒤쪽에 배경되어 있는 직사각형 도형 있죠? 그거 만들기 위해서 도구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단축키, 객체 속성,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15, 높이는 50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선 탭, 여기도 곡률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뒤쪽에 지정했던 것과 다른 색 아무거나 하나 지정해주면 되겠죠. 글맵시로 지정하는 글자색이 파랑이니까 파랑만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파랑으로 지정하면 글맵시 글자색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전 이거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아래 간격은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여기서 그냥 다음 작업하면 돼요. 이제 왼쪽 오른쪽 간격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맞다 싶으면 그냥 놓고요. 아니면은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 3개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형 도구에서 맞춤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 3개가 정렬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먼저 왼쪽에 그림부터 삽입할게요. 다시 입력 도구 가고요. 그림 위에 아이콘 그림 도구 클릭하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ITQ 안에 픽처 폴더죠. 시험장에선 이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압축 파일 안에 있는 파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대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파일 이름 나와 있죠? 그러면 로고 1.jpg 클릭 그리고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습니다. 아래 선택하는 것 중에 문서에 포함만 체크 나머지는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객체 속성의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크기 지정이 있습니다. 너비는 40, 높이는 30이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에 포함 만약에 체크 안 했다면 꼭 여기 체크 다시 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지정 회색조로 변경 그 다음에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회색조로 변경 안 했더라도 여기 색조 조정 회색조 여기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색조가 아닌 다른 걸로 지정되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회전이나 대비 여백 같은 거 그런 지정이 있다면 여기 도구에서 찾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앞쪽에 나타났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위아래에 정렬 맞추는 건요. 마우스로 이동하다 보면 자석처럼 탁 붙는 느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위치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이제 오른쪽에 파란색 글자 글맵시 추가할게요. 다시 입력 도구 그 다음에 글맵시 위에 도구 아이콘 가나다 써있는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 늘 배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 글맵시 모양 목록 여세요. 출력 형태하고 같은 모양, 이름 나비 넥타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름 나타났죠? 이거 클릭. 그 다음에 글꼴, 여기에는 위에 서식에서처럼 글꼴 이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제일 위로 이동해서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죠. 여기서 쉽게 글꼴 찾을 수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인 굴림을 찾아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마우스로 이동시켜보면 이렇게 뒤쪽에 가려져 있어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크기부터 설정할게요. 너비는 50, 높이는 35,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변경. 그 다음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맵시는 면색 파랑 되어 있는데요. 면색이 글자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목록 열고요. 굴림 파랑 되어 있으니까 표준색 파랑 맞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이제 설정 누를게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서 그림처럼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쪽 조건 보면요,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죠. 하이퍼링크는 제가 처음 페이지 구분할 때 3페이지 제목 앞에 책갈피 만들어 두었죠. 거기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3페이지 가서 제목 입력하고 책갈피 이 앞에 커서 놓고요. 책갈피를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클릭하세요. 한글 문서 클릭한 다음에 책갈피에서 평생교육 클릭, 그리고 넣기 해주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림이 아닌 글맵시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건을 잘 살펴봐 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 건데요. 도형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화면은 다시 폭맞춤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 상태로만 봐도 위에 거 비교해서 위치 맞추기 쉽겠죠. 조금 불편하다면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서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가나다 써 있는 도형, 그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직사각형이죠. 입력해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이 직사각형 그리기에서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뒤쪽에 있는 도형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먼저 단축키 P 눌러서 개체 속성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5, 높이는 10,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채우기, 여기는 면색을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가나다 뒤에 보이는 직사각형 3개 도형,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면색, 기본 흰색이 되어 있는데요. 흰색 제외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위치는 지금 이렇게 맞춰놔도 되고요.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고 다시 위치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도형, 글자가 써 있는데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지시되어 있죠. 도형을 만들고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상자 만들면 돼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안에다 한글 가 입력할게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고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여기는 면색 하향 지정되어 있죠. 면색이 기본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 먼저 너비는 10, 높이는 15로 바꾸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고요.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다르게 바뀌어야 되죠. 둥근 모양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 도둠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누르거나 글상자 정렬해서 정가운데 눌러주세요. 이제 위치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너비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지 다시 작업하지 않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안에 첫 번째 줄의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블록 설정 또 할 필요 없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고 개체 속성 단축키 P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여기에서는 크기 지정이 없기 때문에 설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선 탭 가주세요.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이죠. 파선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모서리 곡률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여기는 색 없음 지정되어 있죠. 면색 열어보면 없음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바꿔야 되죠. 글꼴 궁서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꾸세요.
그리고 정렬 역시 여기서 가운데 정렬하거나 글상자 정렬해서 정가운데 눌러주면 돼요. 이제 크기나 배치 바꿀 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 도형부터 먼저 선택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 세 개 선택되었죠. 이제 아래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두 개를 더 복제해야 돼요. 컨트롤 키와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한 번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또 한 번 드래그, 비슷한 간격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간격이 너무 맞지 않다면 가운데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 Shift 키 누르고 또 클릭해서 이걸 가지고서 키보드 화살표 키 위에 아래 이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간격 비슷하게 보이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글자 수정할 것들 있죠? 내용들을 수정을 해 놓으세요. 내용을 수정한 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 3개 있죠?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첫 번째 있는 거 빼고 나 뒤에 있는 도형 선택,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채우기에서 면색, 가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 뒤에 있는 도형 선택, 단축키 P, 그리고 역시 면색에서 가와 나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죠? 화면 다시 좀 정확하게 보려면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쪽 맞춤 이렇게 눌러서 보면 모양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양 바꿀 거 없다면 다시 폭맞춤 가도록 할게요.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제목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늘 배움 뒤에 커서 놓아주세요. 이제 내용들 먼저 입력하고 각각 기능 작성할 거예요. 내용들 일부 입력하고 기능 작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늘 배움 뒤에서 엔터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제목 아래는 빈줄 꼭 한 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두 줄에 걸쳐 있는 미, 그래서 미래 한국의 연령별 이 내용 입력해야 되죠. 그냥 여기 그대로 미래 한국에서 쭉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다 보면 직면 여기에서 한자 변환이 있어요. 면 뒤에 커서 두거나 직면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작업하면 되겠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렇게 나타나도록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입력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한자 변환 있죠? 간과 과 뒤에 커서 놓고요. 한자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있네요. 각각 클릭해서 마우스 올리면 글자 크게 볼 수 있어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하고 동일한 것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 그 다음에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여기 입력하면서 직면하였다 다음에 마침표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문단 나누기가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눌게요. 그러면 다음 문단에서는 학생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 되어 있죠.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설정이 있는데 이걸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경우에 실수로 다음 내용들에서 들여쓰기 필요 없는 곳에 들여쓰기 지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당하지 않게 스페이스바 두 칸으로 한글 한 글자만큼 10포인트만큼 띄어쓰기 할게요. 이렇게 들여쓰기처럼 보이게 해도 ITQ 한글 시험에서는 감점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또 입력하세요.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쭉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한국교육개발원 이 뒤에 작은 글자로 원문자 A가 써있죠. 이거는 각주예요. 각주는 조금 나중에 입력할게요. 그냥 이렇게 나머지 내용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래서 엔터키는 여기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 한번 눌러서 그리고 또 한번 눌러서 커서 위에 빈줄이 하나 있도록 해 놓으세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글자는 정각기호죠. 특수문자인데요. 키보드에 없죠. 컨트롤 F10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자표 나타납니다. 여기 사용자 문자표나 유니코드, 한글 HNC 완성형 어디에서 하든 동일한 문자 찾아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찾도록 할게요. 다른 데에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같은 문자 여기 클로버 문자만 찾으면 되죠. 클릭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중제목 위에는 빈줄 있지만 아래는 빈줄 없어요. 바로 다음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각 줄의 첫 칸의 글자가
A.1.2. B.1.2.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문단 번호예요. 그래서 그건 입력하지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6줄 앞에 문단 번호 빼고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다시 한번 위에 중제목처럼 이번엔 두 번째 중제목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 빈줄 하나 있고요. 다시 같은 문자죠. 컨트롤 F10키 눌러서 같은 문자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하고 중제목 내용 마무리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아랫줄에서 표를 삽입해야 돼요. 표 만들기 입력 도구에서 했죠. 표에 표 도구 클릭하세요. 크기 지정 기타 이건 바꾸지 않고요. 줄과 칸 개수 입력하면 되는데요. 줄과 칸을 세어보면 중식이라고 써있는 것 셀 합치기 되었고요. 대강당 써있는 곳도 셀 합치기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먼저 무시하고요. 출력 형태에서 가장 많은 줄과 칸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줄 개수는 세어보면 5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세어보면 역시 5가 되겠죠. 이대로 만들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셀 너비 조절 필요한데요. 이렇게 테두리 잡고서 조절 필요합니다. 너비가 너무 넓지 않아도 되는 셀들 너비 조절해서 맞추면 되는데요. 셀 너비 조절은 나중에 글자 입력하고 글꼴을 수정하면 그때 다시 설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충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입력하면서 대충 맞춰 놓는데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셀 합치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칸 빼고 두 번째 열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놓고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열에서 장소 아래쪽 두 개행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셀 합치기 또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셀 합치기 하는 부분 없죠. 이제 제일 첫 번째 행부터 모두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입력하면 아직 셀 너비를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행에서 두 줄로 입력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우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너비 조절 조금 이따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표 아래쪽에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또 한 줄을 빈줄 위쪽에 만들어 놓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고요. 더 이상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아래에 빈줄만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문서에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 입력하지 않았죠. 쪽번호도 아직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페이지의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글꼴 설정부터 하면 돼요. 먼저 글꼴 굴림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꾸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설정은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덧말 나타나야 돼요. 입력 이 메뉴 가면 여기 아래쪽에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의 오른쪽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 있죠? 이 역삼각형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에 덧말 넣기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덧말에 출력 형태 보이는 작은 글자 내용 있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위쪽에 나타나 있으니까 바로 그냥 넣기 눌러주면 돼요.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 있습니다.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쪽 메뉴 가서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양쪽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1페이지에서 표 만들었을 때, 캡션 만들었을 때 스타일 기억하죠? 머릿말에도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블록 설정해 놓고요. 글꼴 지정된 것처럼 도둠으로 바꿀게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한 단계만 키워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머릿말 글자 틀린 게 있다면 머릿말 영역 더블 클릭하면 다시 머릿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이 문단에서 미 이것만 두 줄에 걸쳐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미래 앞에 커서 놓고요. 이제 서식 탭 가주세요. 정렬 위쪽에 보면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도구가 있는데요. 찾기 어렵다면 그냥 여기도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이거 클릭하면 바로 대화상자 나타나요. 모양에선 두 줄에 걸치도록 이렇게 두 줄 선택, 글꼴 목록 열어서 제일 위쪽에 가서 이번엔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궁서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노랑 지정되어 있죠?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할게요. 설정 누르세요.
커서의 위치, 미래에서 레 앞에 이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위치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 삽입하면 돼요. 입력으로 가서 그림 도구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4.jpg죠. 이것 찾아 클릭, 문서에 포함 체크 열기. 이렇게 하면 그림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필요한 그림 이것만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자르기 누르세요. 오른쪽 끝에 모서리 잡고 살짝 할게요. 여기 끝에 불필요한 색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모서리 잡고 쭉 이동시켜서 이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 놓으세요. 여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이제 자르기 끝내는 것, 바깥쪽에 클릭 한번 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여기 본문에서 오른쪽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동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개체 속성에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림에서 단축키 P를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 들어왔죠? 크기 지정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5로 바꾸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문제 4번과 달리 어울림으로 지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로 세로 이것도 확인하세요.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종이로 지정되면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문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그림 위치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쭉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도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탭, 여기에서는 문서에 포함 체크, 이전에 처음 그림 삽입했을 때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만약에 안 했다면 꼭 여기에서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정, 바깥 여백 왼쪽이 있습니다. 여백 캡션 가지고요. 그리고 바깥 여백의 왼쪽만 2mm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림 위치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림이 나타나 있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여기에 그냥 맞춰 놓으면 되고요. 오른쪽 이렇게 끝으로 최대한 마우스로 드래그해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줄 끝의 단어가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걸쳐 있는 줄에 각주가 있다면 줄 끝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각주를 먼저 만들고 그림 위치 다시 설정해야 되죠. 현재는 각주가 이 아래쪽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위치 설정, 줄 끝의 단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고요. 모두 맞다면 이제 그림은 끝내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각주 설정할게요. 각주는 한국교육개발원은에서 은 앞에죠. 여기다 커서를 두세요. 입력에서 각주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번호 상관하지 말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각주 내용 그대로 입력하세요. 입력 끝냈다면 이제 번호 설정할게요. 맨 앞에 1 여는 괄호, 이거는 각주 미주 모양 보면요. 번호 모양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 장식 문자 이렇게 입력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번호 모양을 다른 거로 바꿔볼게요. 원문자, 대문자, ABC 이걸로 바꾸면 뒷문자, 앞문자 장식 없죠? 이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돼요. 아니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건요. 뒷문자 장식 필요 없으니까 여기 번호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자, 대문자, ABC 이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쪽에 나타나는 이 선 있죠? 이거는 구분선. 보통 5cm가 기본이에요. 혹시나 문제지에서 다른 선 크기로 지정되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누르고 여기 값을 다른 거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각주 끝내야 되겠죠? 닫기 눌러 빠져나갈게요. 커서가 각주 있던 위치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제 이 줄에선 모두 끝났죠? 아래쪽에 첫 번째 중제목 가주세요. 중제목은 제일 먼저 할 건요. 전체 줄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 글자 크기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도둠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하향이 있는데요. 음영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요. 이 모든 내용이 아니죠. 국가에서부터 개요까지 여기만 음영색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 설정 저처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글자색을 먼저 하향, 흰색으로 바꾸세요. 음영색 클릭한 다음에 표준색의 파랑이 있어요. 클릭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6개 줄 블록 설정 같이 하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 있죠. 줄 간격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서식에서 줄 간격 180%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이제 여기에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클릭. 그러면 번호 모양 여러가지 있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수준의 내용, 저희는 대문자 A로 나타나야 되죠. 여기 보면 이거네요. 이걸로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번호 1 상태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세요. 이제 수준 1수준 상태에서 번호 모양 대문자 ABC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온점, 마침표 나타나도록 번호 서식에 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번호 1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 있는 것 1수준 20포인트로 너비 조정을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렬 왼쪽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다시 이제 수준을 2수준 클릭하세요. 번호 모양 1, 2, 3이니까 이 모양은 바꾸지 않아도 되죠. 시작번호 1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점 나타나도록 서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비 조정하면 되죠. 30포인트로 바꾸고 정렬도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사용자 정의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보면 A에서 F까지 이렇게 나타나요. 한 단계 낮춘 1.2점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A는 제대로 나타나 있으니까 아래 BC 이 두 줄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서식 가서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A 1, 2까지 나타났죠? B도 이제 바꿀 필요 없고요. 그 아래 CD 써있는 줄 블록 설정. 다시 한번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A 1, 2, B 1, 2 모두 바뀌었죠? 혹시라도 줄간격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6줄 블록 설정하고 줄간격을 180% 이걸로 꼭 바꿔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 여기도 글꼴 글자 크기 동일해요. 이번에도 도둠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꾸세요. 다시 앞쪽에 있는 것 빼고 방에서부터 일정까지만 블록 설정. 여기는 밑줄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방송통신학교 있죠?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 여세요. 글자 위쪽에 나타나는 모양. 여기서 보면은 아래로 세 번째 내려가면 있죠? 네 번째 거죠?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일정 블록 설정. 똑같이 또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에서 네 번째 항목 같은 거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이 표에 대한 거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굴림으로 바꿔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바꿀 필요 없고요. 정렬, 가운데 정렬 맞춰놓으세요. 이제 너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자하고 이것과 비교해서 앞쪽에는 너비 조절 쉽게 할 수 있죠. 대충 비슷하게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도 이제 설정할 수 있겠죠. 각 셀의 내용들이 모두 한 줄로 보이도록 그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이 뒤쪽에 셀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테두리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높이도 조금만 키워놓고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표 높이 키우지 않아도 감점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했는데 테두리 설정할게요. 먼저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할 것 위쪽 아래쪽부터 할게요.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하나 더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 종류 없음으로 왼쪽 오른쪽 테두리 선택 두 개를 동시에 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선모양 바로 적용을 체크 해제해 놓은 거예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할 거예요. 종류를 이중실선 아래쪽 테두리 바로 설정 누르지 마세요. 여기는 색상 다르게 보이죠? 조건이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 그 다음에 시작색, 하양,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끝색 열어서 표준색의 노랑 바꿀게요. 유형 가로로 바꾸고요. 옆에서는 줄무늬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다른 데로 이동해 보면요. 출력과 동일하게 위쪽은 흰색, 아래쪽으로 진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표 아래쪽에 써있는 내용 있죠? 블록 설정하고요. 여기는 글꼴 글자 크기 진하게까지는 위에 서식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장평하지 못해요.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하고 글자 모양 들어가도 되고 글자 모양에서 처음부터 해도 돼요.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울게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할게요. 정렬 오른쪽 정렬 미리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여기서 들어갈게요. 이제 기본 탭 가주세요. 아직 안 한 거 있죠? 장평 105% 이렇게 하고 설정 누르면 여기 설정까지 끝이 났어요. 그럼 아래쪽에선 여기 숫자 쪽번호 매기기 알파벳 E가 나타났죠? A, B, C, D, E 해서 다섯 번째 글자인 E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쪽 도구로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와 새 번호로 시작 같이 있는데요. 쪽 번호 매기기 여기에서 새 번호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번호 위치 오른쪽 아래 그리고 번호 모양 알파벳 대문자 ABC 줄표 필요 없죠?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는 5로 바꿀게요. 그리고 넣기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알파벳 2 나타납니다. 만약에 알파벳 2가 아닌 다른 글자가 나타난다면 여기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정할 필요 없지만 그걸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위로 이동해서요. 보기에서 조판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것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 두 개 조판부호가 첫 번째 줄에 이 제목 맨 앞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이 위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쪽번호 위치와 새 쪽번호 그 조판부호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오려두기 메뉴 있죠? 이렇게 오려두기 하고요. 여기 다시 3페이지의 제목 앞에 책갈피 앞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두면 위쪽에는 번호 없고요. 맨 아래쪽에 여기에만 알파벳 2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조판부호는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할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서는 다시 검토, 시간 끝날 때까지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검토 끝났다면 이 파일 최종 저장, 감독관 PC에 전송, 퇴실하기 전에 전송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이 끝나요. 여러분은 연습 상태니까 채점 직접 모두 해줘야 돼요. 수작업 채점까지 여러분이 직접 해서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